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8일 마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남 덕성 초전도체 아니다 라고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거의 하한가까지 갔네요. 네, 재밌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더 재밌겠죠. 네. 오늘 14,000원 하던 게 8,800원으로 2시부로 무너졌네요. 덕성 네, 2시네요. 네. 2시에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14,000에 사신 분은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서남도 14,000에 사신 분, 둘 다 똑같나요? 가격이? 8,000원대로? 야, 똑같네요. 가격대가. 웃깁니다. 이것도 웃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이, 참, 오늘도 저도 지금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지금 보시면 제 유튜브 영상에 마크죠.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 마크 뭐라고 이거 프로필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워렌 버핏 바이블, 현명한 투자자. 이제 세 가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적은 책들인데.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인 거죠. 예. 그리고 박경철 시골 의사도 같이 투자를 해왔던 투자자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은 이제 가치 투자와 테마 투자의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방금 보여줬던 이 덕성광, 네, 그 다음에 서남은 테마 투자의 극단이죠. 3,000원짜리가 15,000원, 355. 뭐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죠. 한 보름 만에 5배가 올라갔고요. 덕성도 3,000원짜리가 15,000원이니까 5배가 올라갔네요. 그리고 하루 만에 고점에 잡으신 분은 40%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한가라는 거죠. 내일 또 떨어지겠죠. 뭐 10% 이상. 주식이 저도 왜 이런 현상을 계속 보이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 돈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계속 생기는 걸까요? 예. 어떤 주식은 이렇게 상한가 가고 못 사서 안달이고, 어떤 주식은 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어떤 주식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급락하고, 어떤 주식은 실적 발표했는데 이미 반영되었다고 급등을 하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를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더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은 실적이 조금 기대치 못 미친다고 급락을 막 10%씩 급락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재밌게도 현대백화점 그룹인 한선 사상 최저가입니다. 신저가. 회사 창립 이후에 코로나 때 15,900원 찍고 지금 19,000원대. 이제 의류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 옴무 그다음에 뭐 좀 유명한 현대백화점 그룹에 가면 있는 그런 옷 브랜드죠. 시스템 이런 것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아했던 브랜드들인데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캐시미어, 라빈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옷은 잘 몰라서 하여튼 타임은 알고 있고요. 뭐 정장 한 벌에 한 100만 원씩 하죠. 남자도. 그래서 좀 이제 좀 고가의 이제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을 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옷 살 돈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갔으니까 옷이 판매가 안 됐겠죠. 이제 앞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들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급등했던 물량이 다 빠지고 다시 이제 한번 돌아서는지 마는지 이제 그런 기로에서 다시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이고요. 덕성 서남은 기대감으로 올랐으나 그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확정되어 버렸죠. 이제 더 이상의 기대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종목의 특징은 이제 재무제표로 가보면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서남이란 기업이 매출이 뭐 10억대, 14억대 했는데 매출보다 더 큰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나오는 거죠. 단기 순손실도. 자산 총계도 없고, 부채도 없고, 뭐 잠깐 유튜브 보니까 이 관련돼서 사무실 뭐 찾아갔는데 사무실이 없었다라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서남이나 덕성 같은 기업을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덕성은 그래도 재무가 살아있네요 아직. 1300억에 영업이익 50억, 당기순이익 20억. 그러면 한 1000억, 50억이면 그래도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되니까 대주주 지분도 좀 있고, 덕성 그래도 서남보다는 덕성이 재무적으로는 좀 낫네요. 시총 한번 볼까요? 근데 서남이 시총은 더 높네요. 그러니까 하한가 같겠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덕성이 하한가 가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1300억짜리가 이 회사가 원래 하던 사업, 원래 기존적으로 덕성이라는 기업이 합성 수지, 재료, 스포츠, 자동차 내장재, 합성 피혁, 백산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있는 회사인 거죠, 덕성은. 근데 서남은 뭐 하는 회사죠? 모터 발전, 뭐 초전도 자석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출이나 이익이 없죠. 보시면 매출이나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불었다가 이제 내려앉아 버리니까 얘는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갔고 시총도 생각보다 이익 대비 높았기 때문에 좀 한가까지 떨어지고, 내일도 아마 하락폭이 덕성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를 알면 똑같이 투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구별 지어서 좀 투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다. 아무튼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곳이 너무 이제 투기판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2차전지 투기가 끝나고 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급등, 로봇 투기. 로봇 투기 끝나면 또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이오 쪽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바이오 쪽은 오히려 또 지금 유상증자가 하나 터졌죠. 박스바이오 1000억. 4천억짜리, 이제 5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1000억 바이오 쪽으로 유상증자를 했다. 좀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도 똑같은 유상증자가 있는데, 뭐 SK이노베이션이 한 유상증자는 뭐 설비 투자라든지 앞으로 2차전지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한 유상증자였다면, 박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비죠. 계속 연구개발비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좀 무서운 게 신약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박스바이오 뿐만 아니죠. 뭐 앞으로 제넥신이든 뭐 레고캠 바이오든 뭐 순수 바이오 기업들은 뭐 신라젠이든 뭐 헬릭 스미스든 사업을 계속 임상 실험을 하면 임상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거 지금 당기순이익 300억, 1000억, 800억, 500억, 400억 이거 누가 메꿔 넣어야 됩니까? 주주들이 메꿔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바이오 기업은 오히려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더 빨아먹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약이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뭐 일상 이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삼성돼서 뭐 지금 HLB처럼 뭐 NDA 거쳐서 FDA 승인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까? HLB도 유상증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이 확정돼서 나왔을 때 얻어들이는 이제 투자 수익이 커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미 주가는 지금 3조 7천억이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라서 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주식이 생각보다 쉬운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내가 1년에 한 4% 5% 수익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알아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실적으로 4% 5%가 안 나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결코 진짜 여러분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상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정말 가장 현명한 투자자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배당도 받고 주식 투자 수익도 얻고 5년 10년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가져가려면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한 뒤에 그리고 나서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 헤지 펀드, 뭐 세력들, 그다음에 뭐 공매도꾼들, 뭐 온통 하이에나, 사자, 그냥 정글 속에서 뱀도 엄청 큰 보아뱀, 뭐 이런 아이들만 줄기차게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그냥 발가벗은 그냥 모글리 같은 존재인 거고, 그 모글리가 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살 뜯기고 안 잡아먹히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상장 폐지되면 이제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더 먼저 파악하고 엄청난 큰 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가치주에 대한 배당 투자, 배당도 받으면서 저평가된 주식이 적정한 평가를 받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갑옷도 있고 힘들지만 무겁지만 불 피울 수 있는 불을 나이타 성량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혼자서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도구도 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장비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투기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제로섬 게임 수준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섬, 돈이 밀어붙이는 유동성이 풍부한 저금리 시대에 돈이 넘쳐나는 그런 주식시장이 아니라 국한된 자금을 가지고 서로 피터지는 전쟁을 통해서 땅 따먹기를 하고 눈치 게임을 하고 칼부림이 피바다가 되는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금 투자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는 오히려 주식을 안 하는 게 현재 스코어 좀 맞고, 정말 해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다면 안전한 저평가 주식에 고배당주를 투자해서 조금 밀리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벌써 8월이잖아요. 9, 10, 11, 12 한 4개월 만에 한 5, 6%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들이 이제 저평가돼 더 싸졌을 때, 덥석 그냥 오늘 당장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배당주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또 한 9월, 10월, 11월 정도 되면 배당주 매력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시장이 조정받아서 싸져 있다면 그때는 투자를 하면 2, 3개월 만에 배당 수익도 얻고 투자 수익도 얻는 그런 일거양득,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일타이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오늘 안타깝게 힘들게 서남이나 덕성 같은 주식에 좀 물렸지만 손실이 났지만 이런 것들이 타선지석이 되어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주식은 정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건 답이 없는 주식들입니다. 초전도체, 2차전지, 로봇, AI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가총액 500억, 300억, 1000억짜리 그런 기업들이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면 대부분 기술력이 없습니다. 장난치거나 세력들이 장난치는 작전하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제가 잘못했네요. 하여튼 좀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